네, 2024년 5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에 참패했고 김여사 특검법 등 야당 공세 앞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가련해 보였습니까? 항복하는 자리로 보였습니까? 아니면 역전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보였습니까?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해석을 할 겁니다. 도하 언론들도 각자 판단을 할 것이고요. 저도 저희 의견을 내겠습니다. 물론 저희 편견과 저희 고집이 들어간 의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온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민생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거 선 연단에는 The Buck Stops Here. 이거는 트루먼 대통령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3번 연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지막 부통령이었죠.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대통령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분은 뭐 판사 출신인데 지금 대한민국 판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지만 당시에 1930년대의 미국의 변호사 판사는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링컨도 변호사인데 그도 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죠. 이 트루먼도 대학을 안 나오고 판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판검사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자리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트루먼이 그런 경력을 가지고 이제 정치계로 나와갖고 사실은 촌띠기죠. 시골 사람이죠. 시골 촌띠기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하버드를 나왔나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러닝메이트로 촌띠기 트루먼을 부통령으로 해서 연임에 들어가는데 빨리 돌아가시자 이 트루먼이 그 뒤를 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제대로 해낼까 의심을 했는데 그런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연임을 하면서 상당히 정치를 잘했죠.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종전을 정리했고 그 보후 벌어진 냉전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해서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 이름을 딴 항공모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The Buck Stops Here를 앞에 놓고 대통령은 연설을 하고 자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밀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새겨듣겠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쭉 일문일답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붙잡혔다라고 봅니다. 즉, 총선에 승리함으로 해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윤석열한테 붙잡혔다. 잡범 이재명은 검사 윤석열한테 잡혔다. 물론 아직은 구속이나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붙잡아서 포획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지를 포함해서, 그런 제 바람을 포함해서, 중국에서 나온 유명한 병법 관련 잡설이라고 봐도 됩니다. 36개로 본 윤석열의 포획 방법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윤석열이 이재명을 요리해 갈지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까 그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끈기, 인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들이 협치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해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나
이준석 그런 군소정당 대표와의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조국이나 이준석은 안 만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즉 잔챙이이지만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는 조국이죠. 조국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가장 불편한 거는 이재명이 깃발을 들고 거기에 조국이 가담해서 선봉장이 되고 또 이준석이 가담해서 선봉장이 돼서 공격을 하는 게 최고로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건 정치학에서도 최악으로 몰리죠. 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해. 그러면 1위인 사람은 2위인 사람과 연합을 하면 좋죠. 그러면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데 2위인 사람이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걸 들어주다 보면은 자기가 패권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위인 사람은 3위인 사람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그럼 자기가 많은 걸 2위를 누리기 굉장히 좋은 구조죠. 동맹으로 풀 때. 그런데 이 3위 중에서도 아주 영리한 자는 1위가 아쉬워서 오는 거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해서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나치가 3당이었는데 3당의 당수였던 히틀러가 1당과의 연합을 하면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다 말아먹었죠. 네. 아주 유능한 리더는 3당임에도 불구하고 1당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힘당은 2위가 됐습니다. 2위 입장에서 누구랑 손을 잡아야 가장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국민신당 같은 개혁신당 같은 것은 전혀 국힘당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손을 잡기 어려워요. 오히려 더 공격적이죠. 그런 상태라면 1위를 한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인 이재명은 잡범이고 아주 약점이 많고 재판을 3개나 연속으로 받고 있고 10개의 사건이 연루된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죠. 그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가 또 이번 크게 승리했다고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면서 당신이 나와 같이 공동 통치를 하자. 마침 이명박 교수가 공치를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응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4월 29일 영수회담의 성공으로 저는 봅니다. 그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은 이 앞선 방송에서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해 말씀드렸던 경기대학교 함성득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임혁백 명예교수가 다리를 놨다.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 권세를 올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만나서 모두 발언해서 상당히 격한 불편한 얘기를 쏟아내면서 기세승을 했죠. 그렇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란 게 빚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중에 아주 저는 눈을 끄는 게 이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대로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이재명은 지금 자기 약점이 많아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둘은 치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호흡이 안 맞으면 이임삼각이 되죠. 두 사람이 자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묶고 달리게 하는데 호흡이 잘 맞으면 쿵작쿵작 뜨겠지만 안 맞으면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자빠지는 거는 윤석열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도 자빠지고 자빠지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비난도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도 저는 쉽게 말하면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둘 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공을 하게 되면 영웅이 되겠죠. 36개는 뭐 승전계, 뭐 패전계 등등 이렇게 6개의 계략을 크게 나누고 또 각각의 계략에서 또 6개의 계략을 써놨습니다. 근데 패전할 때 하는 계략이 반드시 패전할 때 하느냐? 아닙니다. 승리할 때도 승리와 패배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에서는 골이 중요하니까 한 골, 두 골, 세 골, 네 골. 그리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한순간에 역전하기는 불가능해요. 시간이 타임 휘슬이 울리면 그만이지만. 근데 전쟁에는요. 99대 0으로 지다가 한순간에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휘슬이 없습니다. 이기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패전계가 순식간에 승전계가 되고 혼전계가
공정계가 되고 36개에서 얘기한 계략들이 순식간에 막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36개 중에 공격수를 얘기한 공전계가 있습니다. 공전계에는 또 6개의 계략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설명해서 이재명은 윤석열한테 붙잡혔다. 윤석열이 친 덫에 걸렸다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공정계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조호리산입니다. 조자는 우리 요리하다 할 때 조리하다 그러잖아요. 조정하다 할 때. 고를 조자입니다. 호는 호랑이 호자, 범호자. 리자는 이별하다 또는 이혼하다 할 때 떠날 리자, 떼어놓을 리자. 그리고 미산자입니다. 이게 조호리산은 뭔가 하면 호랑이는요, 산속에 있어야 힘이 있죠. 용은 물에 있어야 힘이 있고요. 근데 그런 호랑이는 숲을 이용해서 힘을 씁니다. 숨어 있다가 확 덤비니까 더 무섭죠. 이걸 평지로 끌어내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어디로 끌어낼까요? 인간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끌어들이면 그 민간인들을 해치는 용맹을 발휘하겠지만 호랑이는 또한 그 많은 군중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겁을 먹어서 날뛰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나운 호랑이를 잡을 때는 호랑이를 잘 조정해서 산에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호리산. 지금 이재명 씨가 힘을 쓸 수 있는 거는요, 개딸들이 받쳐주고 친명 세력이 와글와글해서, 즉 윤석열 대통령과 떨어진 상태에서 반 윤석열 깃대를 들고 선봉에 섰을 때 그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극렬하게 깃발을 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선봉을 쓸 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웃당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참여하면서 그 세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하고 협치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는 그 진영을 떠나서, 즉 산을 떠난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과 협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기도 뭔가 내놓게 되고 또 뭔가를 받게 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제약이 된다. 즉 산을 떠난 호랑이가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계가 욕금고정입니다. 욕은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욕망, 희망, 바람이죠. 금은 포획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잡고자 한다면 고는 이제 이렇게 해라. 고인할 때 쓰는 고자인데 죽은 사람 할 때 어조사죠. 종자는 풀어줘라. 상대방을 잡고자 한다면 상대를 잡지 말고 풀어줘라 이겁니다. 가장 유명한 게 삼국지 소설을 보시면 삼국지연이 7종7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때 종자가 바로 이 욕금 고정의 종자고 7종7금의 금자가 바로 욕금 고정에 사로잡을 금자입니다. 그 맹획, 지금 운남성이죠. 베트남 북쪽에 운남성이 있는데 그쪽에 맹획이라고 하는 그 지역 토호가 있었죠. 굉장히 센 사람인데 거기가 이제 유비가 이끄는 총나라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공명이 잡으러 가죠. 그런데 이 맹획이 있는 지역은 점령을 해도 거기에 계속 총나라 군대를 주둔하고 있으면 주둔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더 반촉 세력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공명이 어떻게 해요? 맹획한테 항복을 받아서 충성을 바치게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이 맹획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또 풀어줘요. 나는 널 죽일 뜻이 없다. 널 죽이면 더 센 놈 나오니까 나랑 잘해보자.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맹획이 나와가지고 또 공명을 비난하면서 또 반기를 드니까 또 붙잡고 7번을 붙잡고 7번을 풀어주니까 맹획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총나라와 잘 지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협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이민족을 포섭하는 겁니다. 욕금 고정은 상대방을 잡고자 싶다면 상대방을 풀어주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을 잡아야죠. 잡범으로 감옥에 넣기 위해서라도 잡아야 되고 지금의 정치 위기를 타개하려도 이재명을 잡아야죠. 조국, 이준석 잡아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를 잡으려면 그가 바라는 대로 해줘야죠. 그게 뭐예요? 김용을 석방하라. 풀어주는 거지. 또 많은 요구가 있겠지만 들어주겠죠.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욕금 고정으로 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절박한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누가 더 절박했느냐? 훨씬 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절박했어요. 절박하니까 이겼죠. 이긴 다음에
지금 거드름 부리고 있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이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의장 되겠다고 설치면서 아주 그냥 나눠먹기 정신이 없는데, 이제 절박한 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윤 대통령이니까 지금 상당히 굴욕적으로 이재명을 만나면서 하는데, 그도 검사 출신이고 수사하면서 함정도 나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저기 대전고보로 쫓겨가는 망신도 당해봤고, 거기서 견디는 힘이 있었으니까 요금 고정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절박하니까. 즉 절박한 이가 샘물을 파는 거고 궁죽통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역수를 하는 최영권 씨와의 유튜브에서 절처봉생이란 말을 소개했었죠. 절박한 곳에 처해서 절박해야만 삶을 만날 수 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절처에 처했기 때문에 봉생을 하기 위해서 요금 고정, 이재명을 풀어줌으로 해서 나중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포전인옥입니다. 포전인옥. 이 포자는 던질 포자입니다. 던질포. 전자는 벽돌 전자예요. 왜 경주에 가면은 분황사 탑인가 있죠? 그걸 전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왜 흙을 빚어가지고 불에 구우면은 벽돌 만들어지죠. 빨간 벽돌이라든지 흑벽돌 말고, 흑벽돌은 그냥 말린 거. 그것도 전입니다. 전인데 주로 구운 거. 구운 벽돌 전이죠. 벽돌을 던지는 게 포전입니다. 그리고 인옥. 인은 끓인 자. 내가 거꾸로 유도해내는 거죠. 옥. 구슬옥자. 네. 나는 원숭이한테 돌 던지면 원숭이는 나한테 뭐 던져요? 과일 따서 던지죠. 그런 개념입니다. 상대방한테 뭔가를 던져줘야죠. 아까 비슷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잡으려면 풀어줘야 되고 상대방 들어줘야 되죠. 근데 굉장히 좋은 거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 더 좋은 걸 받아내는 게 포전인옥입니다. 이런 것이 공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김용을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재명이 요구하는 걸 받아주겠죠. 근데 그걸 받아주고 더 큰 거를 받아내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는 거, 법대로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김 여사 건에 대해서 특검 뭐 하는 것들을 뭐 최악의 경우는 받아주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 건은 특검을 하든 수사를 하든 그게 기소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기소가 돼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고 유죄가 나와도 실형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달라요. 포전인옥이 가능하죠. 또 하나가 금적금왕입니다. 금자는 잡을 금자입니다. 적을 잡으려면은 원래 금적 그 사이에 먼저 선자가 있어요. 금적 선금왕이 맞는데 먼저 적의 왕을 잡아라. 적을 잡으려면은 적장부터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금적금왕. 지금 우리 어쨌든 이재명 씨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위세를 부리고 있는데 그 민주당에는 주사파, 좌파 지금 뭐 조국까지도 다 그근을 이용해서 떠들고 있는데 그러한 황후나 뭐 이런 자들 그 일일이 다 잡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대장부터 잡아야죠. 대장부터 잡으려면 이재명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을 얽어서 회담에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적금왕이 공정계 중에서 유명한 계략입니다. 등등. 저는 이러한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모르고 했겠지만 그거 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했다라고 저는 감히 제가 주장을 하고 해석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는 살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국제정치학 공부하게 되면 약자가 살기 위해서 강자한테 어떻게 연합을 하고 생존을 모색하고 패권을 잡느냐 할 때 수없이 나오는 동서양이 표현을 다르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뭐 서울대병원에 입원 곧 하겠죠. 했는지 모르겠네. 하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세상의 여론 또 변합니다. 정치는요 계속 생물입니다. 생물입니다. 지금 굉장히 유리한 것 같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 5%포인트 더 표를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세를 부리는데 이게 한순간에 확 바뀝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안 올라가도 이재명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면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 게임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그 게임에 들어갔다고 보고 이 게임은 조만간 김정은을 잡는 대로 가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은을 잡기 위해서는 누굴 잡아야 되느냐? 이번에 북한산 무기를 사는 러시아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로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김정은을 잡으려면 김정은 뒤에 있는 시진핑하고 푸틴을 잡아야죠. 시진핑과 푸틴을 잡는 게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중국이 분열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잡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금적금왕에 해당됩니다. 그 둘을 그렇게 해낸다면 김정은을 잡기 쉬울 것이고, 또 이재명과 민주당 그 속에 숨어있는 좌파를 잡기도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6개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제 의지와 희망을 보태서 해석해 봤습니다. 이 회견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윤 대통령도 범인을 수사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심리전을 해본 사람이니까 각자들이 각 언론 컬럼니스트들이 분석을 하겠지만은 그런 분석과 더불어 제가 보는 관점도 한번 참고해서, 정치는 생물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